개업식에 와 있는 심정이다. 그래서 개업식에 와서 웬만하면 물건을 팔아주고 싶은데 물건이 너무 하자가 심해서 도저히 팔아줄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물건을 파시는 분이 뭔가 해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당이 갑자기 핫하게 떠올랐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낙연 총리 후보자 네. 청문회를 두고서 이제 국민의당이 약간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입에. 그게 네. 이제 인사청문위원이 13명인데 네. 결국에는 보고서가 채택돼서 7명 이상이 찬성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려면 네. 일단은 그 청문위원 수를 보면은 민주당이 5명, 자유당이 5명, 국민의당이 2명, 바른정당이 1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7명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내려면 민주당은 일단 5명은 찬성하겠죠. 그런데 자유당 5명은 일단 반대를 하겠죠. 그럼요. 근데 바른정당 1명은 좀 애매하죠. 근데 현재 상황으로는 반대할 거예요. 네. 그럼 결국에는 국민의당 2명이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상황인데 결국에는 어제였죠. 26일 오전에는 일단은 이 후보자가 호남 출신이고 그 정권 초기에 발목 잡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국민의당 쪽에서도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협조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시사를 했다가 오후 들어 갑자기 채택을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6일 날 채택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무산이 되어버린 거죠. 네. 네. 최명길 원내대변인이 논평을 하고 관련해서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결격 사유로 일컬어지는 게 일단 배우자의 위장 전입 논란이잖아요. 네. 네.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흠결 사항이 없어요. 제가 봐도. 다른 부분은 논란 정도고 그 뭐 부인의 그림을 뭐 대작했나 뭐 아들이 병역 기피를 했다 이런 것들은 다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딱 그 인정을 한 게 위장 전입 문제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적절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인데 결국에는 5대 고위공직자 배제 기준 중에 하나가 위장 전입이에요. 위장 전입. 네. 그러니까 그게 딱 걸리니까 국민의당에서는 이제 명분이 잡은 거야. 우리가 반대할 수 있는 명분. 위장 전입 자체가 범죄이긴 하는데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막 물어뜯으면서 대통령한테 사과를 요구한다던가 좀 그거는 약간 뭐라고 하죠? 초점 흐리기? 발목 잡기지 뭐. 네, 그런 네. 것 같아서. 자기들이 안 하겠다는 발목 잡기를 결국에는 시전을 한 것 같고요. 이게 5가지 원칙을 딱 제시를 해놓고서 후보들을 이렇게 쳐내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가 사실 원칙주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원칙을 내세울 때는 본인한테도 적용이 되는 원칙을 내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공정한 원칙이 따를 수 있는 건데 네, 본인한테 더 엄격해야지.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원칙을 내세운 걸 본인들을 위해서 만든 거지만은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적용을 시켜야지 맞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막 나쁜 거라고 보이진 않고요. 네. 원칙을 세울 때 왜 이런 그 위장 전입을 왜 원칙으로 세워놨는지 네. 그 원인을 먼저 밝히고 그 원인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 근본 원칙은 훼손하지 않는다. 이런 설명이 돼야 되고 네. 그렇다면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그래요. 그 선거 캠페인에서 얘기했던 게 확실히 있긴 하지만 그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 원천 배제였지만 이제는 뭐 심각성, 의도성, 반복성, 위반 시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어쨌든 지키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게 당연히 맞지만 사람이 사는 곳이고 정치하는 건데 그 융통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죠. 이거는 어쨌든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원칙을 어겼으니까. 네. 근데 이렇게 초반에 원칙을 세워놓고 이 엄격한 원칙에 자기 자신을 먼저 적용을 한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차후에도 이런 맞아요. 선례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바뀔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럼요. 지금 현재 야당인 사람들이 여당이 됐을 때 절대 이런 짓을 못한다는 거죠. 네. 그 전에 우리가 실망했었던 게 이명박근혜 기간 동안 총리 및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 하면은
위장전이면 기본이에요, 기본. 그냥 범죄자 집단 방불케 할 만한 무슨 전과 기록 이렇게 공개하는 것처럼 네.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이상 야릇한 짓을 많이 했었던 사람들도 버젓이 장관이 되고, 황교안도 결국엔 자료 제출 제대로 안 하고 불성실하게 병역 면제 시점이랑 맞아요. 반맞은 확진 시점이랑도 그 시간을 지배하는 자, 네, 뭐 이런 맞아요. 문명까지 봤어요. 쓰면서도 결국엔 총리가 됐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원칙을 세워서 강하게 가면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었던 임기 후에도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는 네. 그런 기준 자체를 만들어간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SNS에 다양한 반응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주호영 뭐 이런 사람들, 뭐 정우택. 네, 또 어떤 분들 보니까 그래 그러면 이낙연 낙마시켜. 그리고 그 지금 기존 의원들 300명 다 원칙에 따라서 한번 걸러보자.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정말 네. 위장전이뿐만 아니라 이 5대 원칙이고 뭐고 그냥 다 한 명도 남아있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죄다 걸릴 것 같은데. 네. 예, 그건 뭐 여야를 막론하고 네, 맞아요. 현직 의원 중에 진짜 몇 명 빼고는 죄다 걸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어떤 분들은 국민의당이 그러니까 호남에 대해서 너무 오독하고 나댄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호남 민심은 이미 국민의당을 많이 등졌어요. 애초에 국민의당한테 뭐 이렇게 동의를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좀 네. 이제 호남 그분들도 약간 전략적으로 예. 네, 이렇게 입지를 만드셨던 것 같은데. 네. 뭐 이제 되짚어 보자면 총선 때 국민의당을 호남에서 선택을 한 이유는 더민주에 대한 실망으로 완전히 돌아선 게 아니라 일종의, 그러니까 잘 되라고 회초리 때리는 거, 그런 거 반성을 해라. 그러면서 총선에서는 그런 식으로 갔지만 결국엔 대선에서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훨씬 높았잖아요. 그리고 현재 호남에서 국민의당 지지도가 거의 급추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민주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당도 지금 현재 29일 날 회의를 통해서 그걸 결정을 할 거라고 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땐 자유롭지 못하다. 반대를 할 경우에 불어닥칠 수 있는 역풍까지 감안을 한다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내정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그런 전망을 좀 해보고 있어요. 네. 나관론이 우세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원칙에 대한 좀 그 보수가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이 갑자기 급부상했어요. 실시간 검색어에서도. 이분이 이제 이낙연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독설을 했는데 네. 본인이 약간 부동산 부자인 버릇을 버리지 못했는지 그 이낙연 국무총리 지명자를 하자가 있는 물건이라서 뭐 도저히 살 수가 좋게 없다. 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죠. 이런 강경 발언. 이현주는 민주당 의원이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국민의당으로 쏠락 넘어갔죠. 소신이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 후보를 물건에 비유한 것도 조금 문제가 많은데, 그 사실 이걸 개업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네. 개업식에 나온 물건이 하자가 너무 많아서 못 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권 자체를 사실 비꼬는 거예요. 정권이 이제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걸 마치 일개 가게 시작한 것 마냥 그죠. 비꼬는 거기 때문에 폄훼하는 거지, 폄훼. 네. 대통령을 물건 파시는 분이 나와서 해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냥 뭐 대통령이 물건 파는 사람이고 뭐 정치가 뭐 개업하는 가게고 그렇게밖에 안 보는 거죠. 국회의원으로서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 중에 그 적절한 그 발언 수위가 있는데 그 수위를 이미 넘어섰다. 그러니까 자신이 민주당이어서 국민의당으로 넘어왔고 그런 정치적인 소신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에 자신이 몸담았던 곳을 더욱더 강경하고 악의적인 언어로 비하를 시켜야지 자기가 과거의 일에 대한 면피? 뭐 이런 그런 그쵸.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SNS에 이현주 씨 삼행시가 많이 떠돌아요. 뭔가요? 운 좀 띄워보세요. 이, 언, 언니, 주둥아리 좀 봐. 짧다. 완전 명쾌하다. 괜찮죠? 짧고 굵다. 페북 패친이 이렇게 한번 올렸는데 바로 공유해버렸어. 뭐 하여튼 그 이현주 의원 자체가 이렇게
발언을 하고 그리고 지난 그 5.18 기념식에서도 그 복장 튀게 입고 온 것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혼자 흰색이었죠. 혼자 흰색 그 스트라이프 입고 와가지고. 본인이 약간 지금 되게 어필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긴 하네요. 뭔가 이제 나 이제 철새하는 건 좀 지치니까 여기에 둥지를 틀어서 국민의당의 잔다르크가 네, 되겠다 뭐 이런 거. 내가 인기인이 되어야지 막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거 되게 큰 틀에서 보면 되게 웃기는 게 국민의당이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 90%가 지지하는 문재인 정부를 폄훼하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좀 아이러니한 게 많죠. 그러니까 방송 모두에서도 제가 얘기했는데 뭐 국민의당, 뭐 국민을 위한 당이라는데 과연 그게 맞냐고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국민의당에서 얘기하는 국민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국민이 이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해서 구성한 정부라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마치 개업하자마자 망해버린 가게로 묘사한 거는 좀 예의가 없는, 그 사람으로서 약간 국회의원 이전에 사람으로서 좀 그러니까. 예의가 없는 행동이죠. 그렇죠. 이현주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는 건 좋은데 그 언어 자체의 네.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고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좀 사과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아니면 이은재 의원이 자주 쓰는 말처럼 좀 심하다 싶으면 사퇴하든가. 사퇴하세요. 사퇴하세요. 거의 소요의 그 유행어가 돼버렸는데요. 우리 언제 나중에 세상 진짜 더 좋아지면은 이은재 씨 한번 모십시다. 너무 재밌을 것 그때 같은데. 왜 그랬냐고 도대체. 진짜 마이크로소프트를 몰랐냐고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실 거면 사퇴하세요! 이러지 않을까요? 됐고요. 예, 그래요. 지금 일단은 SNS와 국민들 여론 뭐 이렇게 반응을 좀 본 것 같고. 네. 그런데 국민의당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로서 고영신 교수를 지금 내세운 게 약간 논란이 되고 있어요. 고영신 교수가 종편 3사를 아주 보따리 싸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쉴 새 없이 떠드셨던 분이죠. 네. 네. 열심히 하시는데 나가서 열심히 한 발언이 결국에는 안철수 찬양, 그쵸. 예, 국민의당 찬양. 뭐 결국 그런 사람이었고 이렇게 본다면 국민의당이 결국에는 보훈 인사하는 거 아니냐. 그런 국민의당이 과연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자격 검증을 할 자격이 있느냐. 뭐 이런 생각까지 귀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전에도 한겨레에서 이상하게 한경오라는 그 단어를 계속해서 부각시킨 그 주범이 사실은 여기 있었는데 네. 한겨레가 문재인을 이상하게 비방하는 글을 쓴다든가 그 미리 비방한 글을 써놨다가 내린다든가 그런 사건들이 최근에 많이 있었어요. 많았죠.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도는 소문이 있었어요. 들었던 소문이 한겨레 내부에 국민의당에 줄 선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정황이 그들의 SNS를 통해서 몇 가지 보였죠? 네. 네. 그거가 완전히 이제 인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진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모 기자는 또 TV에 출연해서 그 안 후보 얘기하다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뭐 울컥이냐 아니냐 뭐 그런 논란까지 있었고. 네.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데스크에 있던 사람인데 국민의당에 확실한 연출이 있었다. 이게 겉으로 드러나져 버렸기 때문에 한경호 논란에도 기름을 이제 확 들이부은 격이 된 것 같고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지 네. 기주가 좀 주목이 되네요. 예, 결국 자신들이 명분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를 한 국민의당이긴 하지만 결국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라든지 대다수의 여론을 생각을 한다면 과연 지금 한 행동이 옳을 것인가? 그것이 과연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면피가 될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명분을 잡은 게 아니라 오히려 명분거리를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국민의당이 지금 추락하는 지지율 이런 걸 감안한다면 29일 날 있을 회의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이번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당의 존립 여부가 결정이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